아저씨, 저 이제 어떡해요? 제 전 재산이었는데. 아저씨, 저 어떡해요? 20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한 청소부 아저씨를 붙잡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몸은 긴장에 굳어 있다. 돈도 희망도 다 사라질 것 같은. 청소부 아저씨는 겉으론 무표정으로 묵묵하지만 속이 끓어오른다. 눈빛 속에 긴장감도 있지만 뜨거운 결심이 번뜩이듯 하다. 버려진 서류, 희미한 CCTV 속 화면, 도시의 어두움 속 한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상실과 정말 속에서도 청소부 아저씨는 다짐한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금융 사기로 무너진 그녀의 삶을 후회로 가득 찬 한 청소부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강인호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의 골목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빛이 희미하게 떨어진 인도 위를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시작하는 그는 강인호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그냥 청소 아저씨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 뒤에 수많은 시간과 실패, 그리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와 함께 이상할 정도로 단정한 표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버린 사람처럼. 거리를 쓸다 보면 인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종이컵, 구겨진 편지, 찢어진 명함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집어듭니다.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지만 그에게는 세상의 조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호는 자신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다짐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벌을 받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기 전 그는 늘 같은 장소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빗줄기. 그건 그에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견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웃으면서 괜찮다며 힘내보자며 손에 쥔 장갑을 고쳐 낍니다. 청소차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날립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들 속에는 이상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값비싼 도시락 용기 속에는 남겨진 밥알이 있고 반짝이던 쇼핑백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버린다는 건 잊고 싶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잊힌 건 사라진 게 아니야. 인호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게 익숙했고 숫자와 사람을 다루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이 떠난 그날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도 명함도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인호라 부르던 세상을 떠나 이제는 이름 대신 주어진 일로만 존재합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건물 앞 유리창을 닫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그는 세상을 다시 배웁니다. 사람은 자신이 버린 것에 의해 정의된다는 걸, 무심코 버린 종이 하나에도 누군가의 사정이 담겨 있다는 걸. 그래서 인호는 함부로 발로 쓰레기를 차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의 사연을 다루듯 빗자루를 움직입니다. 한참을 일하다가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여자가 보입니다.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이상할 정도로 밝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녀가 인호를 보더니 웃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예, 늘 그렇지요. 인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럽습니다. 그는 대답을 하고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 계산대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묘하게 따뜻하게 들립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요. 괜찮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잠깐 쉬세요. 추우시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습니다. 괜찮아요. 전 추운 게 익숙해요.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얼마나 오래된 기억을 흔들고 있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호는 괜히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려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그는 거기서 한 남자를 봅니다. 지쳐있지만 어딘가 단단한 눈빛을 가진 남자. 세상에 버려졌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 그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쓰레기 봉투들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겁던 어깨가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것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필요한 게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시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차갑고 삶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도 조용히 세상을 닦아냅니다. 세상은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어느새 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늘 그랬듯 거리 끝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는 늘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다솜입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인호를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인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멋있어요.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움직이니까요. 인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멋있다는 말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딸아이가 어린 목소리로 불러주던 아빠, 멋있다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잠깐의 공기가 무겁게 흘렀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인호는 커피 한 잔을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계산대에서 건넨 종이컵은 작은 온기였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곳이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몇 시에 퇴근하세요? 보통 9시쯤이요. 어머, 퇴근이 늦으시네요? 그럼 잠은 언제 주무세요? 글쎄요, 그냥 졸리면 자는 편이라.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낮엔 학원 다니고 밤엔 일하거든요.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전 괜찮아요. 꿈이 있거든요. 그녀의 말투에는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지치지 않은 청춘이라니 요즘 젊은이들과 다른 다솜을 보며 인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어딘가 간질거렸습니다. 그건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마음. 꿈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나중에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식당이요. 요즘은 그런 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인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망설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그녀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세상은요, 젊은 사람들의 꿈을 참 쉽게 꺾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꼭 잡고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 감사해요. 끝까지 꼭 기억할게요. 그날 이후로 인호의 발걸음은 매번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있는 자리, 그 불빛, 그 인사 한마디가 이상하게 그를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을 그녀가 조금씩 되돌려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 인호는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녀가 그걸 보고 다급하게 나와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피나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금방 멈출 거예요. 괜찮긴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병원도 안 여는데 잠깐 앉으세요. 그녀는 작은 상비약통을 꺼내 조심스레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자 인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생생해서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딸도 그런 손이었습니다. 늘 다치면 달려와 약을 발라주던 작은 손. 아빠는 왜 이렇게 손이 거칠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겹쳐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눈치를 채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예, 고마워요. 제가 괜히 나섰죠?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 싫었어요. 그랬나요? 고맙네요. 아저씨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보기보다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인호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약해도 괜찮아요. 대신 그걸 숨기지 않으면 돼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엔 뭔가 단단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호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약 냄새를 맡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 세상엔 괜찮은 사람들도 있구나. 그날 인호는 쓰레기를 모으는 대신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춥구나. 그의 마음 한켠에 묘한 따스함이 자리했습니다. 그건 오래된 기억의 잔불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듯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다솜. 그녀의 미소가 새벽보다 먼저 그의 하루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새벽의 공기가 무겁습니다. 인호는 평소처럼 거리의 쓰레기를 정리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청소 구역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은 남자들. 그들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솜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시선을 옮겼습니다. 인호는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들을 훔쳐보았습니다. 남자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쉽게 속아. 말만 잘하면 되거든.
그의 귀에 그 말이 스쳤습니다. 인호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지만 머릿속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쉽게 속아? 무슨 얘기지? 그는 그런 대화를 이미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을 미끼로 삼는 사람들. 그건 자신이 과거에 쫓던 이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솜이 밝은 얼굴로 인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요즘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운이요? 네네.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투자 자리가 있었는데요.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완전 안전하대요. 정부 인증까지 다 받았다고 하면서요. 인호는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투자요? 어떤 건데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수익률이 엄청 높대요. 저도 이제 가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녀의 얼굴은 들떠 있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정부 인증, 소액, 안정근은 그 단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안심을 노리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낯익은 로고가 찍힌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안전한 미래, 확실한 수익, 청년 창업 지원형 투자 플랫폼. 전단지 구석에는 작은 QR코드와 상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엔 낯익은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다솜은 더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투자금 정말 조금 넣었는데 벌써 수익이 나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넣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대요. 그 돈 현금으로 낸 거예요? 네, 수수료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게 좋대요. 저 너무 신나요, 아저씨. 인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이 불편한 듯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행운도 있어야죠. 저도 이제 운이 좀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녀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인호는 천천히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입안 가득 쓴 연기가 퍼졌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쓰레기 더미 속을 오래 뒤졌습니다. 버려진 영수증, 계산서, 명함, 통장 복사본, 전단지. 그는 마치 오래된 본능처럼 종이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조용히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췄습니다. 숫자들의 흐름, 날짜의 반복, 전화번호의 패턴. 모든 게 그가 알고 있는 사기 수법의 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거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솜이 모르는 사이 그녀는 이미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쓰레기 봉투 속에서 찢어진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다솜 씨, 투자금 입금 확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곧 안내드릴게요. 종이에는 비공식 투자라는 단어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다솜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진짜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면 계약금도 들어온대요. 그녀의 말 뒤에는 낯선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른 채 웃었고 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오직 짧은 한마디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왜요? 혹시 사기, 뭐 그런 거일까 봐요? 주변에 사기당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많아요. 너무 많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달라요, 아저씨.
정부 인증까지 받고 그래서 안전해요. 예전이랑은 다르다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다만 사기꾼들이 더 영리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인호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인호는 편의점 불빛 아래서 혼잣말했습니다. 다시 시작됐어. 또 누군가가 절박한 사람들을 미끼로 물고 있어. 그의 손은 무겁게 떨어졌고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가 다솜의 발 밑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새벽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인호는 우산도 없이 그 속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다솜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진짜 괜찮아요, 아저씨. 그녀의 웃음이에 확신에 찬 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인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드는 골목길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마음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던 길목, 그는 다솜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엔 조금 더 넣어볼게요. 네네. 제가 믿는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인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아저씨. 그냥 투자 상담하는 중이었어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요. 그 돈 어디로 들어가는 건데요? 회사 계좌요. 플랫폼 통해서 들어가요. 걱정 마세요. 진짜 괜찮은 곳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옛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범죄의 냄새. 그건 오래된 기억 속 피 묻은 서류 더미에서 풍기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거리를 돌았습니다. 편의점 뒤편 쓰레기 봉투 사이에서 익숙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개인 투자 계약서. 종이 한 귀퉁이에 다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야. 이미 끝나버린 거야. 며칠 뒤 다솜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피곤했고 눈밑은 검게 그늘졌습니다. 아저씨 혹시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그 회사요 갑자기 사이트가 닫혔대요. 고객센터도 안 되고 사람들 다 난리예요. 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아직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곧 연락 준다고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저씨.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듯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인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믿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건 예전 그가 체포했던 피해자들이 남긴 말과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상처 입었던 시간들. 다음 날 다솜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사는 원룸 앞까지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밀려나온 전단지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납 공과금. 연락 바랍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솜 씨 안에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아주 약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아저씨, 나 바보 같죠? 아니요. 그냥 조금만 더 벌면 엄마 병원비 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세상이 그런 걸 이용하네요. 절박하면 더 잘 낚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인호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절박함이 또다시 먹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단속했던 범죄 조직의 보도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안전한 수익률을 보장해드립니다. 그 말들 사이에 늘 있었던 건 가난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가운데 다솜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강인호 씨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저희 경찰입니다. 다솜 씨 수첩에 강인호 씨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서요. 잠깐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다솜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족분들은 전화를 안 받으시고 약을 조금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인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붙이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눈앞에 번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잿빛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다솜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기는 느리게 움직였고 그녀의 손끝엔 차가운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간호사에게 급히 물어봅니다. 저기에 있는 저 환자, 이다솜, 괜찮은 건가요? 바쁜 간호사들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인호를 뒤로 하고 바삐 움직입니다. 인호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손을 꼭 잡은 채 그는 오래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에서 그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희망을 파는 방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의 어둠은 여전히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문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오래전 형사의 그것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처럼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는 그 공간 속에서 인호는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아직 다솜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여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날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딸아이의 손처럼.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엔 약품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냄새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찔러 깨웠습니다. 아빠, 나 무섭지 않아. 금방 끝날 거야. 기억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비가 쏟아지던 날, 트럭의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그 아이의 마지막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인호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이름도 모두 버렸지만 한 가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절대 잃지 않아. 그날 이후 인호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거리를 쓸던 손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대신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쓰레기통 속에서 그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버려진 영수증, 찢긴 명함, 파쇄된 계약서 조각들. 그는 그것들을 조용히 모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어붙였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마치 잃어버린 아이의 흔적을 다시 찾아내듯. 그는 오래전 버려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와 펜, 그리고 경제범죄수사분석관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버렸던 이름의 흔적이었습니다. 강인호. 한때 조직 범죄와 싸우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그는 신분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치워야 될 게 생겼네. 절박한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놈들. 며칠 동안 그는 병원과 거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다솜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대신 받아든 그는 메신저 앱 속 거래 대화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신규 투자자 우대, 손실률 0%, 다솜 씨, 이번엔 확실해요. 그 문장들은 달콤했고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인호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이건 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층을 동시에 노리는 복합형 금융사기. 단순한 폰지 게임이 아니라 투자 플랫폼 자체를 모방한 디지털 구조 금융사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위로 떨어진 물방울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길게 흘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똑같구나. 가진 자들은 욕심으로, 없는 자들은 절박함으로 무너지는 세상. 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찾은 단서라는 제목 아래 그는 손으로 빠르게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사 로고가 찍힌 명함 김도윤. 계약서 파편 속 계좌번호 123-12-1만 2345. 편의점 뒷골목 CCTV 사각지대 새벽 2시 트럭 출입. 글씨는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선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이름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방은 서리로 뒤덮였습니다. 빛바랜 서류 위에 떨어진 탁상등 불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강인호는 다시 분석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다솜 씨가 깨어났습니다. 얼른 오셔야겠는데요? 그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솜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인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뭐가요? 그냥 너무 미안해서요. 아저씨가 맞았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나쁜 거지 다솜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연락 와요. 새로운 투자로 회복시켜주겠다고. 인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번엔 내가 그 쓰레기들을 치울 거예요. 그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물 위에 번지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그 어떤 새벽보다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회색빛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꿈속을 헤매지만 인호는 이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밀대와 쓰레기 집게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청소복 특유의 형광띠가 빛났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정보 위를 쓸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종이컵에 찍힌 로고, 찢긴 택배 송장, 쓰레기 봉투에 남은 영수증 조각. 그 모든 게 그의 눈엔 단서였습니다. 그는 마치 도서관 사설을 닮은 손놀림으로 종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남아있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청소차가 떠난 뒤 그는 조용히 시청 지하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일하는 구청 환경관리소의 비품 창고로 쓰이고 있었지만 인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빛 서재, 낡은 책상 하나, 탁상등 하나, 그리고 벽 가득 붙은 지도와 메모지들. 그는 자신이 모아온 쓰레기 속 단서들을 책장처럼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각종 명함, 찢긴 계약서, 가짜 투자자들이 종이철 속에 깔끔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에이프런 캐피탈 청년 창업 펀드. 다솜이 투자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인호는 돋보기를 꺼내 로고, 인쇄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자 모서리에 살짝 번진 회색 선, 일반 인쇄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보안 잉크였습니다. 가짜지만 정교하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그건 그가 경찰 시절 직접 개발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영수증, 거래 내역 속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프로그램. 그는 명함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곧장 수십 개의 유사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부, 인천, 수원. 같은 잉크, 같은 인쇄소, 같은 계좌의 흐름. 인호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역시 그는 눈을 좁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금융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빛바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윤, 7년 전 바벨 캐피탈 사건 관련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그는 펜을 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낡은 금속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정리된 USB와 외장하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기록.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연결하며 김도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모니터 위에 수십 개의 이름이 연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행, 투자사, 법무법인, 심지어 지역 사회복지센터까지. 사기 조직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절묘하게 섞어 사람들의 신뢰를 구조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진짜처럼 보여야 하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솜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며 인호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는 급히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그 사람들 다시 연락 왔어요. 제가 병원비 때문에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이번엔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게 해준다고. 절대 만나지 말아요. 근데 제 돈 돌려받으려면 이번엔 사인해야 한대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솜씨. 아저씨 괜찮아요. 저 이번엔 조심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인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려왔지만 깊게 한숨을 내쉬며 진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검은 셔츠와 낡은 명찰을 책상 위에 꺼냈습니다. 경제범죄 분석과 강인호. 그리고 그 명찰은 청소복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부로 돌아왔지만 쓰레기를 버리러 온 건 아니야. 이번엔 도시의 진짜 쓰레기를 치울 거야. 그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밀대를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그의 얼굴엔 다시 청소부의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전의 인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림자 속의 분석관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역 광장은 아직 잠들지 못한 불빛들로 희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의 공기엔 지난밤의 이야기와 내일의 피로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늘 그렇듯 구청에서 지급받은 청소차에 오르기 전에 조용히 도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의 일은 거리 청소였지만 실은 정보 청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구역은 우연히도 혹은 의도적으로 도윤의 회사 에이프런 캐피탈 본사 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블록 사이로는 믹스커피 향과 청소부들의 담소 소리,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폐기된 일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밀대를 밀며 걷다가 쓰레기통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통은 유난히 깨끗했고 겉면엔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라벨을 만졌습니다. 보통 스티커처럼 보였지만 뒤에는 미세하게 접착형으로 된 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에 숨겨놨군. 그는 중얼거리며 청소용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스캔했습니다. 휴대용 단말기 화면에 내부 직원 출입 내용 오전 3시 21분 출근 이름 김도윤, 오전 3시 42분 퇴근 장비 점검팀. 짧은 기록이 떴습니다. 새벽 3시면 불법 거래 시각이겠지. 그의 눈빛이 어둡게 깔렸습니다. 그때 건물 출입구 쪽에서 검은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선글라스를 쓴 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이 자그맣지만 인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 오늘 밤도 같은 장소야. 쓰레기차 지나가면 바로 내보내. 인호는 밀대를 들고 그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자동차에 타 있던 남자는 인호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로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인호의 위장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호는 그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가 건물 뒤편 쓰레기 집화장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2명의 젊은 직원이 폐지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새로 들어온 계약직 청소원들이라 했지만 인호의 눈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건 조직 쪽이군. 그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물상 말고 거기로 옮긴대. 여기 있는 건 다 처리하라잖아. 이거 다 문서 아니야? 응, 뭐 계약서? 투자 자료? 근데 진짜로 폐기하래. 그들은 종이 뭉치를 들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인호는 천천히 다가가 그들 몰래 봉투 하나를 밀대로 당겨내 챙겼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청소차 안쪽 구석 폐기물 수거함 아래의 작은 서랍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길을 쓸었습니다. 낮이 되고 시민들이 출근을 시작하자 그는 잠시 한 카페 앞에서 쉬었습니다. 그곳은 에이프런 임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손님처럼 커피를 주문했고 앉자마자 카운터 안쪽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사님이 직접 오신대요. 그분 진짜 무섭대. 직원 잘라버릴 때 표정 하나 안 변한다던데.
이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김도윤 이사님?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인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되는 건가? 그는 머그잔을 들어 천천히 입을 대며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준비들 잘하세요. 인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봉투의 오른쪽 하단, 자신이 봤던 그 회색 잉크의 번짐이 보였습니다. 같은 인쇄소, 같은 조직.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청소차가 세워진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용 CCTV와 무선 송신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증거로 남겨두지. 김도윤은 카운터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호는 김도윤의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해 테이블에 흘린 커피를 닦는 듯 흉내를 내며 멀쩡한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척하며 김도윤에게 접근합니다. 오늘 밤 이다솜 확인. 서류 회수 필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인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솜이를 건드릴 생각이구나. 그는 뒤돌아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 그는 다시 형광띠가 달린 조끼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낮에는 너희들의 시간이지. 난 밤에 시작할게. 그는 밀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바닥 위로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어느새 청소부가 아니라 추적자의 형태를 닮아 있었습니다. 밤의 서울은 낮보다 조용했지만 조용하다는 말이 언제나 평화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날 밤의 공기엔 이상한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습도도 온도도 다 평범했지만 어딘가 터질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인호는 오래된 창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폐자재 보관소.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창고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솜의 돈이 사라진 통로, 그리고 조직의 자금 세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는 청소차 문을 열고 쓰레기 자루 속에 숨겨둔 장비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보조 배터리, 무선 송신기. 누구도 청소부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 놈들 쓰레기를 내가 치워주마. 그의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낮은 음악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인호는 뒤편문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눈앞에는 금고와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인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솜이 정장을 입은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넌 운이 없는 거야, 다솜 양. 그냥 좀 조용히 있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그만하시죠. 그 한마디가 창고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도윤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광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밀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청소부가 왜 여기 있지? 인호는 밀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난 당신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온 사람입니다.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인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짓, 전부 녹화됐어요. 길거리의 쓰레기는 CCTV가 있어도 다 보지 못하지만 나 같은 청소부는 다 보고 있죠.
그 순간 천장 스피커에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창고 전체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거기엔 김도윤과 그의 부하 직원들이 불법 계약서를 주고받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인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버린 종이, 찢긴 봉투, 녹음된 전화기. 그게 다 너희가 만든 덫이었지. 근데 이제 그 덫에 내가 걸린 거야. 도윤이 급히 허리 뒤쪽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죽고 싶어? 죽는 건 무섭지 않아. 이미 한 번 죽었거든. 내 딸을 잃었을 때. 인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인호는 천천히 다솜 쪽으로 걸어가며 꿇어 앉아있던 다솜을 일으켜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다솜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절망을 이용했지. 그 절망 위에 돈을 쌓고 웃었어. 근데 그 돈이 내 무덤이 될 거야. 김도윤이 들고 있던 칼로 인호에게 휘두르려 하는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지방청입니다. 움직이지 마. 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설치한 송신기가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김도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인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쓰레기는 제때 버려야지.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데려가고 창고 안에 불빛이 꺼졌습니다. 남은 건 다솜의 흐느낌과 인호의 묵묵한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먼지를 털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먼지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치웠구나. 다솜이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죠. 진짜로 깨끗하게 사는 게 이제부터니까요. 창고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한 시대의 악취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이전보다 조용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가로등에 맺혔던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인호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솜은 그의 옆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다솜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인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으면서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죄책감, 고통, 후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켰을 때 비로소 지난 모든 상실이 조금은 의미가 있는 거구나. 다솜이 고개를 들어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인호는 다솜을 달래듯 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이제 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절망 속에 갇혀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담겨있던 강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젖은 잔디 위로 발자국이 남았고 새벽 햇살이 그 흔적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인호는 깨달았습니다. 상실감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인호가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야 해요. 그리고 꼭 끝까지 지켜야 돼요. 희망을. 그들은 병원 정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멀리서 출근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인호는 한참 동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아 희망을 지켜야 한다. 다솜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인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늘 그랬어요. 다만 이번에는 잃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왔을 뿐이에요. 나도 도움이 돼서 기뻐요. 고마워요. 잘 견뎌줘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솜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 위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빛이 그 그림자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가볍게 손을 털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겠군요. 다솜이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저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도시 속 평범한 아침의 소음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 속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실과 절망을 딛고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도심 건물 사이로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인호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마다 가벼움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묵직했던 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호는 청소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익힌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오늘로 청소부로서의 시간은 끝이군. 그는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차 문을 닫고 오래된 청소 장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금 허전하지 않아요? 인호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허전하다면 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인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소음, 아이들의 웃음, 커피 향, 그리고 이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작은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시선 속에 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병원과 창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담긴 가방입니다. 그 안에는 도시의 금융 범죄 패턴과 각종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능력을 사람들을 지키는 데 써보려고요.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외형은 사라졌지만 그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사무실이 열렸습니다. 경제범죄 상담소 강인호. 낡은 책상 위에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였고 벽에는 도시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금융 사기와 착취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솜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첫 상담 대상자가 와요. 좋아요. 준비 다 됐나요? 네, 아저씨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솜 씨, 앞으로는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래도 엄연히 우리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데 아저씨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앞으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다솜이 웃으면서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듯 인호가 씩씩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 사람씩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자고요. 사무실 밖에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상점 앞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인호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상실감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사람과 보호해야 할 정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솜이 그의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앞으로도 함께하죠? 인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앞으로는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함께 사무실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복잡하고 때때로 어둠 속에 잠식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단단한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위에 새로 쌓인 작은 희망,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 인호는 책상 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상담 예약 목록이 뜨자 그는 손끝에 힘을 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자. 이제는 진짜로 사람들을 지키는 삶을 살 거야. 다솜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장님, 세상은 여전히 바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조금 느린 시간이 있네요. 인호도 고개를 들어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두려움 대신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된 것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상실과 고통을 딛고 그들은 서로에게 지지와 희망이 되어주며 도시 속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